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6월 10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제가 윤석열 우리 보수가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든 윤석열에 대해서 칭찬할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암울해요. 검은 구름이 끼었다 하는 건데요. 칭찬은 한번 하죠. 칭찬하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또 비판 좀 하겠는데요. 영상을 나레이션 하기 전에 이종성님 계신데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30대인 줄 알았더니 50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매달 10일경에 10만 원씩을 2년 이상을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 대단히 힘든 겁니다. 2년을 갖다가 10만 원씩을 내고 돈이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그 정성과 그 의지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고고TV가 총선 때까지 가는 동안에 아마 동행할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은 고고TV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한 20년 또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한 너댓 군데. 그러면 생리대 못 사는 애들, 또 외부모, 외손 자손들, 또 밥을 굶는 애들한테 뭐 그런 등등 한 3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 빠져나가듯이. 그거 대단히 힘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제 돈 빠져나가는 것은. 그 은퇴를 하면서 제가 좀 은퇴를 일찍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 돈 벌어서 나이 들 때 편안하게 살자는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족이라 그러죠? 그런 족을였는데 제가 사업을 그만둔 거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서 돈 벌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뒀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할 적에는 참 여기저기 많이 도와줬어요. 사회의 힘든 곳에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요. 직원들 통해서 갖다 줘라. 익명을 통해서 그랬는데, 한 3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한 20년 전부터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한 이종석립 같은 의지의 한국인이 있는 한 고고티브는 고고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남초록 대표님, 남선호 대표님한테는 더한 감사를 드리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초록 대표님이. 윤석열이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죠. 제가 윤석열이 별명을 돌쇠 마당새로 지었어요. 돌쇠 마당새. 딱 보면 돌쇠 마당새야. 머리에 유동성이 없고 도리도리는 하더라도 창의적인 그 머리가 없어요. 창의적인 머리가 없는데 물론 고고TV가 훨씬 훌륭하고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고고TV는 필부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되고 주위에 석학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칭찬할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정치하는 건 상식적이 아니에요. 근데 딱 상식이 하나 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게 공정도 있고 상식도 있는 게 하나 있다. 대북관이에요. 대북관. 대중관은 아직 모르겠고 중국한테 계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그게 굉장히 외교가 힘든 건데 뭐 북한이야 우리의 주적이니까. 그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어제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연평해전 천안함 그 유족들 그 다음에 목함지뢰 뭐 사건 이런 그 유족들을 불러가지고 유족이나 또는 현직 생존해 있는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호국 영웅이다 구국의 영웅이다 국가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연평 해전도 있고 서해전도 있고 연평 포격 사건도 있고 또 천안함 사건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국을 북한 애들이 공격하면은 원점 타격을 하라. 원점 타격을 하라.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니 북한 놈들이 핵만 가지고 있지. 핵을 우리나라에 못 쏩니다.
못 사요. 미국한테 말할 것도 없고. 그 ICBM에 미국까지 날아갈 정도면 태평양에서 미국이 어떻게든 요격하려고 그럴 거예요. 태평양 상공에서. 걔네들 우리 안에 핵 하나 떨어뜨리면 몇십만 명 우리는 골치 아프게 사상되겠죠. 그런데 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보복을 합니다. 응? 핵은 없더라도 막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선제 타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김정은이나 북한 애들은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 아니고 현대제는 국력 싸움이죠. 경제력 싸움이니까 그거 못할 겁니다. 근데 그 국지전 같은 경우에 또는 엄습하게 말해 천안함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모해해가지고 격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도 보시면은 그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영평대전이나 서해 영평대전이 2002년이었죠. 그죠? 한해 월드컵.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게 다 김정일 시대에 나온 거예요. 김정은 시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라는 애는 그 뚱돼지, 똥돼지야, 똥돼지 이놈 자식아. 똥돼지 이놈은 그렇게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애비같이. 그리고 군부들이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강을 위해서 핵만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 어떻게든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목함 지뢰 사건은 김정은이가 했던 거죠. 그죠? 박근혜 시대 때니까. 목함 지뢰 사건이 터지면 우리 똑같이 목함 지뢰 사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연평도 도발이나 또는 연평 해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 북한 애들이 못해요. anyway, 윤석열이가 그래도 마당새 돌쇠같이 그거는 확실하게 북한에 공격하면 똑같이 때린다 하는 것을 자꾸 천명해서 다행이다. 칭찬할 만하다. 그때 천안함 같은 경우도 그 이명박이가 왜 같이 공격을 못하고 원점 타격을 못했냐. 그죠? 왜 F-15였죠. 그 당시엔 F-15 띄워가지고 공격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이제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이 될까봐 군부에서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시대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워낙 돌쇠 마당새 같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때릴 것 같아. 원점 타격을 할 것 같아. 그죠? 연평 포격 사건은 똑같이 쌌잖아 여기서. 저놈들이 더 북한 놈들이 더 피해를 봤다 그러잖아요. 자, 그거 하나 칭찬해 줄 수 있고, 뭐, 이번 달 말에 뭐, 나토 정상회의,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는데, 잘하는 거예요. 돌쇠마당새에 가가지고, 돌쇠마당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번에 바이든 왔을 적에 봤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이든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국제 무대나 정치 무대에서 세련되지가 않아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것도 칭찬할 만해요. 그럼 나토 나토 한 20여 개국 모이겠죠. 한 30여 개국. 거기 가서 면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돌쇠 마당새가 왔다. 인식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문제가 되겠죠. 해야 돼요. 한일 정상회담.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같이 노무현이 같이 한일 갖다가 그렇게 갈등 구조를 갖고는 안 돼요. 언제적 시대인데 그거를 일제 식민지 36년 강점이 그 극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우리가 초입에 들어가는 위기가 아니면은 초입에 벌써 들어갔다 하는 게 그 석학들의 이야기예요. 일본 따라잡는다? 1인당 국민소득하고 1인당 GNP나 GNI가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일본은 견조해요. 1억 3천만의 인구에다가 내수시장도 있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벌써 20여 년부터 저출산이 와가지고 지금 애들은 복지를 다 깔아놨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지금 세계 1위 아니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윤석열이나 다음 정권도 골로 가요. 거기에 모든 연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20대들이 지금 한심한 게 연금 계획을 투쟁을 해야 돼. 20대들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여야 떠나가지고 나는 우파야 나는 진보야 그걸 걸으려는 20대들은 연금을 빨리 개혁하라고 우리 미래가 없다고 투쟁을 해야 돼.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하고
화합을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일본한테 배울 게 많아요, 아직까지. 일본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하고 출산을 어떻게 견디는가 연구해야 돼요. 뭐 너무 그걸 비판을 좀 하면은 비판 정도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 이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직선적이고 단선적이에요. 정치는 입체적인 거예요. 정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연극을 보고 그죠? 연극을 보고 가요를 듣고 이런 것들이 있죠. 가요를 가면은 일광하는 군중 따라면서 노래 부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연극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 사람들은. 본 사람도 허무하고 그 공연자들도 허무해요. 그 연극의 본질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고 육성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총종합적으로 하는 게 뮤지컬이나 영화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국민이 좋아할 말을 팍팍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트로트 부르는 것뿐이 안 돼요. BTS도 아니야. BTS급도. 그러면은 영화 같은 거예요. 종합예술이에요. 정치는.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 굉장히 단선적이고 직선적이에요.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를 잘 몰라서 윤석열식의 정치다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삐끗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죠. 모든 요직에 모든 대한민국 요직에 검사들을 집어넣고 앞으로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보세요. 공기업 같은데 엄청 집어넣을 거예요. 관변단체 같은데. 그러면은 검사 동일체고 그저 검사는 수직 동일체니까 중간에 한 놈만 무너지면은 그걸 갖다가 봉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고 지금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용산 청사 용콘대 저는 용콘대라고 그럽니다. 용콘대 출근하면서 이런 식이죠 항상. 무릎 꿇고 있어? 형이 대답해 줄게. 윤석열은 자기를 형이라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 형님 리더십. 형이 대답해 줄게. 그런 기자들이 초임 기자들이니까 깊이를 못 찔러줘. 약점을 못 찔러줘.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거 지들끼리 알고 일반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못 물어봐요. 그거는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오늘 물어본 게 박순애 당정 갈등을 문제를 물어봤죠. 당정 갈등 이준석하고 정진석이가 저렇게 서로 말이지 철없이 싸우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당정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와 같이 당 총재, 당 당수도 아니고 제가 신경 쓸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찍는 시간에 오후 1시에 녹화를 하니 지금 밥 먹었거나 끝났을 거예요.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별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 쓰레기 유튜버들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 오찬을 국힘 지도부하고 국회 부의장도 당연히 가죠. 당대표도 당연히 가고 가서 윤석열한테 가서 밥 먹으면서 윤석열이가 거중조정을 해줄 것이다.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나 쓰레기 자유우파 이 개새끼들. 그건 개새끼도 못해. 자유우파 새끼들은. 고고티브도 자유우파야. 종편에 나오는 쓰레기 평론가들은 윤석열이가 그래도 한마디 해주면 조정이 되고 잠잠해질 것이다 하는데 그만큼 이준석이나 정진석이가 그만큼 윤석열을 바라보거나 허무하게 정치를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자정작용이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응? 이준석이 여기서 한마디 하는 순간 그건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용콘대가 당에 개입한다.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쓰레기 평론가들이 하는 소리 보면 기가 차요. 그건 그냥 놔두는 게 맞아요. 지가 당하든 지가 치든 이준석을 놔두는 게 맞고 이 박순애 문제하고 김성희 문제 하나는 사회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곧 박순애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성희 김성희부터 잠깐 이야기 이거는 말이지 마녀야 마녀 어떻게 지 애미가 101살인데 컨테이너에 살게 하고 위장 전입을 해서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받았냐 이거죠. 지 딸도 받게 하고 이런 거는 공적인 인물 되면 안 돼요. 김성희가 내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희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과거의 보수가 망할 때의 그 민낯이에요. 그 다음에 박순애, 이거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고 윤석열 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그러잖아요. 행정인수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술 처먹은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국민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일반 국민은 공직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일반 국민은. 근데 박순애 이거는 취해서 혼방에 갈 정도로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또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빨간 줄 안 남기기 위해서. 벌금형은 빨간 줄 남기고 선고유예는 그 미정과자라 그런다고요. 미정과. 그 흑막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치고 정신을 못 가르치고 몸을 못 가룰 정도의 것이 운전을 했느냐. 그런 거고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에 그게 아무리 20년 전이지만은 판사들이 독단적으로 했겠어요?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거 밝혀야 되고. 그런데 이 박순애 같은 것이 지금 그냥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회의장 인준도 안 되고 법사위를 갖다가 국회의원 달라 그러고 법사위 줘야 돼 새끼들아. 민주당 너희들은 빨리 줘. 이 민주당 애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꼴통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고 더 망한다니까. 우상호 가지고 안 돼요. 우상호 가지고 봉합만 하고 나가지. 응? 아니 나 같으면 법사위원장 띄워주고 국회의원 구성 빨리 하고 2기 구성을 국회의장 부의장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국힘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겠어. 근데 이것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법사위원장 안 줘봐야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지들 마음대로 하면 또 진다니까. 총선에서 이것들이 대표한다니까. 법사위원장 빨리 줘 임마. 고고TV가 공정과 상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 박순애 같은 경우나 김성희 같은 경우가 청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게 1기에서 벌써 한 9명이 돼버리죠.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이가 단선 직선적으로 정치 못해요. 응? 가관이야 지금 용산 출근하면서 뭐 대답해줄까? 그런 식의 소통이 아니에요. 한 방에 갑니다. 그런 건 곧. 그래 박순애나 김성희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윤석열은 박순애 전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기자들 꼬맹이들이 물으니까 글쎄 내가 요새 하도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신문도 잘 못 읽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이러잖아요. 거짓말이죠.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럼 너는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응? 음주운전 문제. 그거 음주운전은 오래된 사건이고 그 당시에 다 체크해봐야 되지 않느냐. 임명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인 지금 인사의 기준이 없어요. 검사 출신들만 받아가지고 빨리 가자 뿐이에요. 다른 건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중도가 얼마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더라고. 응? 지 편만 쓰는 거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지한테 꼬부 노릇을 하려는 것만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은 박순애를 누가 추천했느냐. 제가 그랬죠. 안철수 그놈이 희대의 간잡이, 희대의 간신. 그놈이 쥐가 나와서 떠벌리고 다녔잖아. 박순애하고 김성희. 내가 추천했어요. 내가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그냥 오야붕이 받아줬어요.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인수위에 집어넣은 것도 박순애를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안철수가 집어넣었다는 게 확실해요. 그럼 안철수 이놈은 저기 분당에 가서 그냥 팥죽 떠먹듯이 말이야. 팥중에 우리 알 들어가죠. 찹쌀떡. 톡 떠먹고 분당 가버려서 당선되더니 박순애 사건이 지금 전국이 지금 이준석이하고 정진석이 싸우고 저쪽 애들은 그냥 친문들이 싸우니까 잠잠해지는데 계속 좌파지에서 두드리고 중도지에서 두드리지. 어떻게 이런 게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의 수준이냐. 아, 사회부총리라는 게 사회에 음주운전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으라는 놈, 모범이 되라는 건데,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박순애를 추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 이준석이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준석이가 말이야, 박순애, 간철수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간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제가 신청했어요. 제가 박순애하고 김성희를 추천했어요. 싱글벙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각해서 받아줬어요 했잖아. 그럼 준석이는 저 간철수 윤석열 국정에 도움이 안 되고 희대의 음주운전자를 갖다가 윤석열한테 추천함으로써 윤석열을 위험하게 함으로 축출시키자 하고 정준석이 같이 대들어야지 이 사람아. 이까지 하겠습니다.